제가 2년 만에 갖는 달콤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RM이 유엔에서 연설을 한 거예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앞다퉈서 관련 영상을 만들었고, 제가 뒤늦게 영상을 만들면 뒷북을 칠 게 분명하지만 제가 RM의 팬이고 꼭 이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조회수와 상관없이 그냥 찍어보기로 했어요. 영어 해설 영상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 영어. I just tried to jam myself into the malls that other people made. Soon, I began to shut out my own voice and start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others. Soon, I began to shut out my own voice. 진짜 공감은 안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저의 경우는 딸, 엄마, 아내, 유튜버, 그리고 교육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자 이런 말도 듣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려면 이런 호칭, 굴레 이런 데서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엄마가 나라는 딸을 가진 게 부끄럽지 않도록 잘 행동해야겠다. 혹은 좋은 엄마가 되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교육자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사람들의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좀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이는 느낌? 그런 걸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RM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사회적인 역할을 따르고 존중은 해야겠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나라는 자아의 비중을 좀 더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하는 연설인 만큼 교정을 받긴 했지만 저는 RM이 이 대본을 직접 썼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방탄소년단이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BTS has become artists performing in those huge stadiums and selling millions of albums right now, but I am still an ordinary 24-year-old guy. But I am still an ordinary 24-year-old guy. 저는 여기서 RM이 말한 I am an ordinary 24-year-old guy 라는 말이 귀에 확 들어왔어요. 영어에서 동사의 비추격형과 추격형은 어감이 확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I'm a woman 이러면 난 그냥 여자야 이렇게 평범하게 말하는 거고요. I am a woman 이러면 내가 여자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RM은 자기가 24살에 평범한 청년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방탄소년단의 리더가 무슨 평범한 사람이야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24살의 청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거를 포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24살 때 뭐 했지?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고 연애하고 맥주 마시면서 치킨 뜯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대충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RM은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평범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워낙 바쁘기도 하고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기도 하고 공공장소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난리가 나서 평범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이 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많은 걸 희생하고 타협을 본 거겠죠. I have come to love myself for who I am, for who I was, and for who I hope to become. Like most people, I've made many and plenty mistakes in my life.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more fears, but I'm gonna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But I'm gonna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여기서 RM이 실수란 단어를 발음할 때 mistake라고 했어요. 사전을 보면 mistake 하고 이음자를 강세가 가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단어인데 RM이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 뭔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저의 뇌피셜을 막 펼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이 mistake라는 단어가 mistake로 발음되면서 이게 진짜 확 들어왔거든요. 실수가 이 연설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해서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발음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제 미국인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틀린 게 아니래요. 방탄소년단 하면은 재능도 있지만 엄청난 노력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분명히 연습을 엄청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I trained for it like 1,000 times. Like I imagined it, and I think I did it okay. I was like so nervous. Really? Yeah, I'm holding up the paper. Yeah. And if you see that, it's like by shaking. But it was like the best moment in my life. 영어 단어를 발음할 때 강세가 중요한 이유는 꽤 많은 단어들이 강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뜻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perfect라는 단어 있죠. 이거 이름절에 강세를 둬서 발음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완벽한 이란 형용사가 돼요. 근데 이음절에 강세를 둬서 perfect 이러면 동사로 변해버려요. 뜻은
완벽하게 하다 이고요. That's perfect. He's perfecting his skills. 하지만 mistake 같은 단어는 강세를 이름절에 둬도 딱히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이 알아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런 걸 노리고 강조를 하려고 강세를 옮겨서 말하는 경우도 있대요. 방금 이건 제 미국인 남편이 한 말입니다. RM이 너무 떨다가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지만 제 내피셜도 일리가 있지 않나요?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저는 정말 이 말이 이 연설의 하이라이트였다 생각해요. 연설 두고 울었다니까요. 근데 RM이 연설을 마치고 나서 진행자의 영어가 또 귀에 딱 들어왔어요. And I'm thankful that you use your platform and creativity to reach young audiences with positive messages. 이런 자리에서는 멋진 연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어민이 이어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완전 비원어민의 솔직히 저는 어디 발음인지도 모르겠는 사람이 뭐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UN에는 총 193나라가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절대 다수가 영어를 외국어로 쓰는 나라예요. UN이 어떤 곳이에요?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뭐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뭐 토론도 하고 뭐 각종 행사들이 오가고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 대표들이 내 발음은 좀 원어민이 아니라서 좀 부끄러운데 혹은 구린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 안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비원어민 영어라도 할 말은 다 하겠죠. 그 비원어민 발음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세상 어떤 영어 발음이든 말만 통하면 장땡입니다. 원어민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부심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진저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